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동구청장 예비 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이인화라고 합니다. 네, 저는 81년 1월생입니다. 지금 아직 우리 민주당의 당원 당규상 청년 정치인에 속하고요. 그리고 저는 대학원 이제 석사를 마치고 처음 들어온 직장이 국회입니다. 국회에서 보좌진 생활을 오래 했고요. 특히 이제 제가 지금도 모시고 있는 전현희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전현희 국회의원이 20대 국회 때 재선 의원 하실 때부터 제가 그때 보좌관으로 같이 호흡을 맞춰 일을 해왔고요.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전현희 국회의원의 성동구 지역구 보좌관 업무를 맡아서 지금 지역 사무실에서 2년 가까이 또 우리 지역 주민들과 호흡하고 또 지역의 여러 구석구석 현안과 또 민원들을 해결하면서 지난 2년 가까운 시간을 보내왔고요. 또 중간에 저는 대통령 비서실의 국토교통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삶에 가장 직결되는 부동산 문제, 주택 문제, 교통 문제와 같은 이런 국토교통 현안에 대해서 또 국정의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에서 또 업무 경험이 있고요. 그 뒤에는 제가 두 분의 국토교통부 장관을 모셨는데요. 이 분야에 더 한층 더 또 깊게 국정 운영과 또 중앙부처에서 경험을 쌓았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동 구민이 또 가장 필요로 하는 도시 문제, 교통 문제, 주택 부동산 문제에서는 제가 가장 강점이 있지 않겠냐 조심스럽게 저는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성동에 와보시면 하나의 슬로건 문구가 여기저기 눈에 띌 겁니다. 그게 뭐냐면 아주 짧은데 성동에 살아요. 성동에 살아요. 이 6글자가 사실상 우리 구민들이 늘 자부심처럼 이렇게 안고 살아가는 이 하나의 슬로건인데 요즘 또 많이 들리는 얘기가 성동에 나도 살고 싶어요. 이런 말도 많이 회자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성동이 이제 워낙 살기 좋은 도시로 많이 발전해가고 있는 단계라서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런 성동에 살고 싶어서 왔고요. 또 성동에 와서 또 이제 보니까 지난 12년의 성과가 워낙 또 대단했고 고도로 성장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삶의 질의 문제다. 고도의 성장기를 거친 이후에 이 삶의 질의 문제, 우리 국민들이 뭔가 좀가 일과 삶이 좀 균형을 이루고 또 이 변화의 그동안의 성과가 국민 모두한테 이제 가게 하는 이런 또 행정력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좀 국민들의 삶의 미래까지 책임질 수 있는 구정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제가 그동안 갈고 닦아왔던 경력과 경험 그리고 또 국회에서도 또 여러 많은 일들을 했는데요. 이런 제 경험들이 앞으로 성동이 더 성장해 나가고 뭔가 국민들의 질적 변화를 이뤄 나가는 데 있어서 이런 게 저한테 되게 강점이 되고 또 국민들께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제 지금 선거 슬로건은 뭐냐면 간단합니다. 일하고 싶습니다. 딱 7글자입니다. 이런 면에서 제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또 도구로 쓰이고 싶습니다. 이런 면에서 제가 이제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성동이 다 좋은데 하나가 우리 숙제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교육 문제입니다. 특히 이제 고등학교 문제가 상황이 여의치가 않은데요. 지금 규모 있는 고등학교가 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신을 따는 데 있어서도 불이익이 있고 성동이라는 이 브랜드, 서울을 대표하는 이 성동이라는 브랜드에 걸맞지 않는 이 교육 인프라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침 또 제가 관내에 또 무학초등학교라고 되게 역사가 오래 깊은 초등학교가 있는데요. 제 두 딸이 지금 현재 6학년, 4학년 여기 학생으로 다니고 있고 제가 또 40대 중반에 이런 평범한 또 가장이고 아빠이기 때문에 이런 아빠의 시각으로 성동의 교육 문제를 바꿔보겠다. 그래서 교육 문제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700명 이상의 규모를 갖춘 이 지역의 거점 고등학교를 육성해야 된다. 저는 이게 제일 첫 번째 제 공약입니다. 규모 있는 거점 명문고등학교를 만들어야지 우리 성동의 인재들이 성동에서 클 수 있고 또 이 성동에서 큰 인재들이 나중에 성동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늘 고민하고 계신 게 고등학교가 없다. 그것도 중요한 거 학원가가 또 잘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이 도시에 걸맞지 않은 이 좀 인프라 부족 문제 복합 에듀타운을 좀 만들고 싶은 게 한양대학교라는 우리나라 되게 명문 또 대학교가 자리 잡고 있고 그 주변에 이런 좀 700명 이상 규모의 명문 지역 거점 고등학교를 만들고 또 강남 수준의 이런 훌륭한 학원가를 유치하면 하나의 복합 에듀타운이 형성되지 않겠냐. 이 부분은 제가 반드시 하고 싶은 제 소망이고 첫 번째 공약입니다. 또 하나는 도시정비 사업이 여기저기 도처에 많이 사업이 있습니다. 그간에서 이제 워낙 또 갈등과 이해관계가 많기 때문에 근데 이 정비 사업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노후된 저층 주거지가 워낙 많고 멋있는 아파트도 많지만 여전히 낙후되고 오래되고 생활 환경이
비교적 좋지 않은 이런 지역들이 은근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비 사업을 통해서 주거 환경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근데 워낙 뭐 아시겠지만 이런 정비 사업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기초자치단체 행정에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여러 문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동만의 좀 특색을 갖춘 성동형 정비사업센터를 좀 신설을 할까 합니다. 성동의 행정력으로 조금 더 정비 사업이 빨리 필요한 곳은 과감한 그 인허가에 대한 개혁을 통해서 어떻게든 좀 속도감을 좀 높여주고 또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와의 또 협업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속도를 빨리 높여줘갖고 이 도시의 그 정비를 빨리 되게 하는 것.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주거 문제와 직결되는 국토교통비서관실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선 제가 정말 강점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두 개가 이제 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는 두 개 공약이고요. 여기 하나를 덧붙이자면 성동 이제 비교적 면적이 좁은 도시입니다. 인구도 사실상 뭐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 이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요. 워낙 또 밀도가 높기 때문에 생활체육시설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뭐 특히 우리 축구인들이 워낙 많은데 축구장이 또 많이 부족하고 또 요즘 어르신들 파크골프가 한참 유행인데 파크골프장도 땅이 부족하다 보니까 많지 않고 그 외에 뭐 체육관 시설도 많지 않고 도시가 워낙 성장도 빠르고 삶의 질도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이 생활체육의 인프라 문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답동 인근에 중랑 물재생센터가 있고 또 용답동 그 2호선 차량기지가 있는데요. 힘든 사업이긴 한데 이 부분을 지하화시키면 그 외 지상부지가 굉장히 넓거든요. 활용할 수 있는 지상부지를 굉장히 많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 이 물재생센터와 차량기지를 지하화한다 과감하게. 근데 이게 자치구의 힘만으로는 엄두도 못 내죠. 분명히 이건 서울시와 정부와의 협업이 필요한데 저의 그동안의 그 중앙정부 청와대 국회에서 쌓아왔던 이 네트워크로 충분히 저는 풀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시설물들이 지하화가 된다면 굉장히 넓은 부지가 갑자기 생기게 되거든요. 그럼 뭐 축구장도 여러 개 지을 수 있겠고 파크 골프장도 지을 수 있고 또 체육시설 그 밖에 또 문화 공연시설도 지을 수 있고 그 성동에서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남은 키가 아니겠냐 생활체육시설을 위한 저는 반드시 지하화하는 여러 또 인프라 사업과 또 민자 뭐 예산이 부족하면 민자를 유치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적으로 제가 여러 또 경험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가 제가 지금 우리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공약이고요. 또 제 이제 지역 사무실에는 100가지 안팎의 또 공약들이 또 세부적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크게 이렇게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표 레미콘 부지의 이전은 과거 이 지역의 정치인들과 이게 행정하셨던 분들이 정말 잘한 정책입니다. 과감하게 어떻게 보면 서울숲 옆에 또 한강과 가까이 있고 성동의 관문 같은 위치에 공장이 있었는데 과거에는 반드시 필요했던 시설물이었겠죠. 공장 우리 그 산업화 시기에는. 근데 지금의 성동에는 주민들의 삶과는 조금 맞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이걸 이전시키기 위해서 과거에 진짜 주민들도 그렇고 많은 노력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이제 이게 이전 작업이 다 됐고 지금은 이제 3표 레미콘 부지의 개발을 위한 이제 계획이 이제 서울시에서도 수립을 거의 한 걸로 저는 이제 알고 있고요. 근데 저는 이 과정에서 제가 제일 눈여겨보는 거는 여기에 훌륭한 아마 70층 이상의 이제 호텔이나 여러 되게 중요한 시설이 들어올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교통 문제입니다. 여기 지금 3표 레미콘 부지 인근이 지금도 만성적인 출퇴근 시간에 교통난이 심각하거든요. 근데 여기 이렇게 거대 시설물이 들어왔을 때 유발되는 교통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선제적 대안이 없이는 사실 저는 이 사업을 속도를 조금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 교통 문제만큼은 먼저 선결 과제가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교통 문제는 서울시와 성동구가 반드시 이 들어오는 규모에 걸맞게 충분히 이 교통량을 소화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를 확충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저는 제가 만약 구청장이 된다면 이 부분에 제일 첫 번째로 신경을 쓸 거고요. 그 다음은 3표 레미콘 부지에 그 호텔과 같은 이런 시설물이 들어왔을 때 개발이익금을 아마 공공기여금으로 서울시와 이제 성동구에 이제 납부를 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비용은 반드시 성동 구민을 위해 쓰여져야 된다. 저는 이 부분은 구청장이 되면 반드시 관철시켜야 될 부분이고요. 특히 공공기여금 중에 일부는 특히 그 서울숲에 오페라 하우스나 뭐 우리 뭐 예술의 전당 이런 급의 서울을 대표하는 또 성동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2,000석 이상 규모의 대규모 수준급의 공연장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특히 이제 공연장이 지을 때 수천억의 또 예산이 들겠지만 이 3표 레미콘 개발하면서 나오는 공공기여금으로 저는 충분히 비용 안 들이고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서울시와의 또 협상이 필요하겠지만
반드시 이번 기회에 서울숲에 이런 공연장, 대규모 공연장을 반드시 지어야 된다. 아주 좋은 기회다. 특별히 구비를 들이지 않고 지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이런 부분에서 이 3표 레미콘 부지는 기회의 또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젠트리피케이션은 이게 도시가 발전하면서 부득이하게 수반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긴 한데요. 우리가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폐해를 홍대 신촌에서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성수동도 사실은 임대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기존부터 영업을 해오셨던 이제 상인 여러분들이 임대료가 워낙 또 급증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감당을 못하고 나가는 이런 젠트리피케이션이 성동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걸 얼마나 조례로 강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사실은 건물주의 양보와 상생의 그 마음이 필요하거든요. 건물주의 사유재산을 제재할 수는 없지만 근데 이런 거를 유도해낼 수 있는 게 결국은 구청장이 해야 되는 행정력이 아니겠냐. 그래서 여기에 뭐 걸맞는 조례도 당연히 뭐 준비를 하겠지만 이런 좀 건물주분들과의 소통 문제, 상생의 자세 이런 부분을 좀 이끌어서 좀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미 그 현상은 벌어지고 있는데요. 더 심화되기 전에 젠트리피케이션이 너무 심해지면 지금 그 성수동의 그 핫한 연무장길이 지금의 이 위치를 또 잃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 봅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정을 하는 입장에서 가장 먼저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냐.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성동 주민 여러분께서는 젊은 정치인의 등장과 이 젊은 정치인에게 모험에 가까운 선택을 하신 거죠. 딱 제 나이 비슷한 나이에 젊은 정치인 등장했을 때 근데 믿고 신뢰해준 이 12년의 결과가 지금의 성동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도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는 미지의 인물이겠죠. 대다수 이제 국민들께서는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 순간을 위해서 그동안 가장 날카롭게 갈고 다듬어 왔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뭐 청와대 경력도 그렇고 국토교통부 장관정책보좌관도 그렇고 국회에서 또 경험, 도시공학을 전공했던 이런 경험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예전부터 40대 중반 이후부터는 제의를 하고 싶었던 그 꿈이 있었거든요. 그때까지는 어떻게든 나 자신을 아주 날카롭고 견고하게 만들자, 다듬어 보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불철주야 제 30대와 40대 중반까지를 이 공직에 주로 거의 있었는데요. 거의 제 삶을 온전히 갈아 넣었다는 표현이 맞다고 보는데요. 이렇게 해서 열심히 지금 이 날을 위해서 이 청춘을 바쳐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아마 믿고 맡겨 주셔도 제가 단순히 젊음과 패기만 있는 게 아니라 실력과 전문성도 있다. 아마 접해보시면 놀라실 거다. 정말 준비가 잘 된 젊은 사람이구나. 그럼 앞으로의 성동을 맡겨도 되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서 좀 한번 좀 믿고 기회를 한번 주시면 반드시 보답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열정도 그렇고 넘쳐나고 있습니다. 딱 이럴 때 저를 좀 도구로 써주시면 진짜 그 생각하셨던 것 이상의 또 성과를 우리 국민분들께 돌려드릴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꼭 한번 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슬로건대로 저는 일하고 싶습니다.